네, 안녕하세요.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하승우입니다. 오늘은 정당으로서의 녹색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정당이라고 하면 여러 학자들이 정당에 대해서 많은 정의를 내린 바 있지만 정당론의 나름 대가라고 할 만한 샤츠 슈나이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은 정당이며 정당을 빼놓은 현대 민주주의는 생각할 수 없다. 그만큼 민주주의에서 정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녹색당도 정당으로서 그만큼 한국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한국의 정당 정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왜 꼭 굳이 정당이어야만 할까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샤츠 슈나이드나 아니면 다른 많은 학자들은 그럼에도 건대 정치에서는 굉장히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정당의 기본적인 중요한 역할은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집약하고 실제로 그거를 이제 구체화된 정책으로 만드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정당에 있는 대표나 최고위원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원래 정당은 정당 민주주의의 출발점은 당원들이 그 정당을 통해서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주요한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서 직접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시민 참여를 위한 주요한 방법으로서도 이제 정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정부의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민들의 의사와 무관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에도 일종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당은 그런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정치 기구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것이 애초의 목적대로 잘 되고 있느냐, 특히 한국 정치, 한국 현대사를 볼 때 정당들이 실제로 그런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실적을 정책화시키고 시민들이 또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나름대로 디딤돌이 되어 왔던가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제 평가할 지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다시피 한국에서 정당이라고 하는 것들은 주로 중에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도구로 많이 사용이 됐었고 정당 내에서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명목적인 거죠. 아시겠지만 한국의 정당들이 보면 그동안의 정치에서 주로 이야기되어 왔던 것들은 YS, DJ, JP 이런 식으로 주요한 정치인들의 이니셜을 딴 정치가 주로 되어 왔었고 정당 내에서도 아시겠지만 동교동계, 무슨계라고 하면서 정치인들이 자신이 대변하고 있는 주요한 시민들의 그룹이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가신 그룹들인 거죠. 주요한 정치인 밑에 가신 그룹이 있고 그 가신들은 사실은 자기 지역의 유권자들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가신 그룹 혹은 자기가 모시고 있는 보스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다 보니까 사실상 한국의 정당 정치는 조금은 정당은 있지만 정당 민주주의하고는 좀 거리가 먼 상태로 진행이 되어 왔었고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럼 정당이 누구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냐 사실 정치가 경제나 이런 돈과 무관한 것 같지만 사실 한국은 굉장히 많은 유착관계를 가져왔었고 흔히 정경유착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대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재벌들의 이해관계가 주로 이제 정치를 통해서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꼭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 한국 현대사 정치사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부패 스캔들과 그래서 정치인들이 구속되기도 하고 기업인들이 구속되기도 하고 해왔던 역사들을 거쳐왔던 거죠. 예전에 한보 사태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YS라고 하는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섰지만 그때도 사실은 여전히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인들이 우리는 항상 질이 낮아서라고 얘기했지만 괜찮은 정당을 가지지 못해서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정치인들은 항상 이 재벌들이나 주요한 경제인들의 이해관계만 대변해왔고 정작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들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의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시민들은 항상 차지 않고 부패해 보이고 그러니까 정치는 저런 거니까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정당도 저런 정치에 몸을 담는 조직이니까 우리는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정치적인 깊이와 정치적인 냉소주의를 정당화시켜주는 일종의 수단처럼 저는 정당이 많이 얘기되어져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좀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되어 왔고, 어쨌든 뭐 저희가 진보 정당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민주정당의 등장 이후로부터는 조금 기존 정당과는 다른 정당 체계를 만들려고 했던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 한편에 완성된 정당 민주주의가 있고 다른 한편에 아주 부패한 한국 정치 현실이 있으니까 이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현실에서도 뭔가 제대로 된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왔던 일종의 역사가 있고 정당 운동에서도 그런 역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당내 정치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몇몇 정치인들, 몇몇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정치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당원들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할 거냐. 그래서 뭐 대의원 대회라든지 뭐 이런 기구들이 계속 등장하게 된 것도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당내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될 거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국가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냥 정당이 그냥 돈 있는 사람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사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정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도 당연히 정당의 운영에 관해서는 보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이제 국고보조금 같은 것들도 이제 지급이 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정당이라고 하는 몇몇 정치인들의 사당이 아니라 일종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공당이어야만 하고 그런 공당으로서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국 사회도 체계가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을 거쳐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부정적이었다고 해서 우리가 꼭 계속 정당은 부정적인 것, 정당은 사람들 민주주의와 별로 무관한 것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사실 녹색당에서의 정당으로서의 녹색당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한국 정치를 바꾸는 과정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뭐 당 내에서의 민주적인 절차를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실현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런 정당들 간의 체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이미 대변되고 있는 두 정당만이 아니라 새로운 정당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목소리가 대변될 수 있도록 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지금 한창 논의되고 있는 아시겠지만 녹색당 당원들이라면 이제 선거제도 개혁이 있는 거죠. 지금은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이제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로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비례대표제는 그냥 소선거구제에서 비례대표제로 그냥 선거제도, 투표 방식이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하면은 이런 다당제 혹은 제대로 된 다당제라고 하는 것들을 도입해서 그동안 대변되지 못했던 목소리들이 대변되도록 할 거냐. 그리고 정당들이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 서로 경쟁하면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느냐라고 하는 정치 판을 새로 짜는 되게 중요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녹색당도 이제 그 새로운 판을 짜는 작업에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아마 많은 또 당원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궁금증은 원래 녹색당이 만들어질 때 그런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반정당의 정당. 이 반은 절반할 때 반이 아니라 이제 반대할 때 반이었던 거죠. 아마 이거는 이제 녹색당의 역사하고도 관련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한국 사회에서 정당이 그동안 해왔던 부정적인 역할, 이 부정적인 느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정당 체계를 그대로 온전히 둔 상태에서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이제 반정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이 정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 정치적인 힘을 결집해야 되니까 우리도 정당이라고 하는 조직체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제 그럼 정당만이 아니라 꼭 정당에만 했느냐? 한국 사회 그동안 보면 정당만이 아니라 참여연대, 경실련 이런 것처럼 이제 시민단체도 사실은 나름 사회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꼭 정당으로서만 그런 일이 가능했느냐를 이제 질문하실 수 있겠죠. 근데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몫과 정당이 할 수 있는 몫은 저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결사체라고 하는 점은 동일하겠죠. 하지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익을 대변하고 집약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이해관계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철시키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해주세요라고 해서 그냥 하면 국회가 알아서 우리의 의도대로 쫙 일을 해주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정책들이 우리의 뜻대로 진행되도록 하는데 더 힘이 필요한 거죠. 사실 정당은 그 과정까지를 이제 책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주장한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끝까지 책임지어 가려고 하는 조직체가
어찌 보면 시민단체는 국회 앞까지는 갈 수 있지만 사실 국회 내로 들어가진 않지만 정당은 그 국회 내로 들어가서 그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는 일종의 자기 책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이 사실 이제 그렇게 제도 정치로 들어가면서 이제 권력을 재구성하는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그냥 고착되어 있는 부패한 기득권 양당제 체제였다면 이제 녹색당이 지향하는 정당은 이제 정치는 우리가 이제 제도 정치로 들어가서 그 제도 정치의 다양성을 우리 스스로가 부여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권력을 다양성을 부여하고 재구성하는 역할도 정당은 가지고 있고 또 한편에서 저는 시민단체가 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결국 당원들이 주요한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녹색당만큼 새로운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는 곳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결국 어떤 의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그 의제를 제안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의제를 제안하고 그 의제를 논의하고 때로는 그 의제를 가지고 선거에 나가서 당선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일종의 그 의제를 책임지는 정치인이 되는 거죠. 사실 시민단체에서는 그 정도까지 역할을 못하지만 정당은 이제 그런 역할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또 정당 내에는 한 명의 정치인만 있는 게 아니죠. 다양한 정치인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의 의제라고 하더라도 그 의제에 대해서는 저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의견과 하나의 가치만 가진 정당은 뭐 과거의 정당에는 그런 정당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의제에만 집중하는 정당. 하지만 20세기 후반, 21세기 초반으로 오면서 대부분 그런 정당들도 이제 일종의 대중정당 형태로 자기 모습을 바꾸는 거죠. 왜냐하면 당원으로 가입된 사람들의 이해관계나 욕구라고 하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고 당원들의 욕구가 다양해지는 만큼 정당도 자기 색깔을 다양하게 띌 수밖에 없는 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녹색당은 일종의 녹색당이 지향하는 여러 주요한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종의 정당으로서의 자기 틀이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녹색당의 사무처장을 했었고 그 뒤에 이제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았던 하성수 전 공동운영위원장이 녹색평론이라는 잡지에 반정당의 정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도 그런 대안적인 정치 세력이 필요합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하나의 형식일 뿐 정당이 지향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변화여야 합니다. 눈앞의 권력이 아니라 풀뿌리에서부터 정치적 힘을 키우는 데에 정당 활동의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구호를 가지고 이제 녹색당이 태동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실제로 녹색당의 구조에도 이런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녹색당의 구성은 그러니까 녹색당이 필요한 당원으로 되어 있고 당원은 단순히 당의 정책을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녹색 정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가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녹색당은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도 두 가지로 기획하고 있는 거죠. 직접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뭐 대의원 대회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구조를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색당의 가장 근본적인 힘은 당원에 있다라고 하는 점을 당원이 명확하게 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 녹색당이 표방하고 있는 것은 다른 당을 보시면 다른 당은 다 중앙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중앙당이 있고 지역에 지구당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은 지구당을 없으니까 당원협의회라는 형태로 쓰고 이제 광역시도당 정도 있는데요. 녹색당은 아시겠지만 중앙당이 없습니다. 녹색당은 전국사무처가 있고 전국당이 있습니다. 그럼 녹색당은 뭐냐? 했을 때 이렇게 지금 저희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색당은 각 시도에 결성된 지역 녹색당의 연합체이다. 그래서 각 지역의 녹색당은 녹색당의 가치와 규정을 존중하는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사업 집행과 의사결정 권한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앙에 종속되어 있는 지역당이 아니라 녹색당의 지역당은 그 자체가 일정 정도 자율적인 완결성을 가지고 있는 결사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국당은 그런 결사체들의 연합체, 그런 결사체들이 공통으로 지향하고 풀어야 될 과제가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으면 흔히 얘기하는 네트워크형 정당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녹색당이 처음 만들어졌고 이제 지금 창당 5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녹색당이 창당 5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가지게 되는 과제는 뭐냐를 생각해 보면 애초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당으로서의 녹색당,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색당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당이어야만 하냐, 꼭 한국 정치에서 부정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어야만 하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진 당원들은 여전히 계시는 걸로 알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그런 것 때문에 당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굳이 또 일부러 안 쓰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선거를, 지방선거나 총선 꼭 녹색당이 선거라고 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아까 처음에 저희가 설정했던 목표인 반정당이 정당이라고 하는 그 구호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어쨌든 5주년이 지났을 때 저희가 한번 되새겨 봐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반정당이 정당이라는 구호가 나오게 된 배경은 여전히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바꿔야 될 주요한 정치 지형이 있고, 또 그럼에도 그 정치 지형을 바꾸는 방식을 그냥 눈앞에 있는 권력을 저희가 그냥 가져왔으니, 혹은 뭐 우리가 의원을 배출했으니, 우리가 집권했으니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선언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당으로서 조직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고요. 녹색당이 대변하고 집약해야 될 주요한 가치와 의제들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녹색당을 통해서 계속 자신을 드러내고 정치인으로 성장해야 될 주요한 당원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목적을 반영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 뭐 기존에 있는 구조가 나쁘다 이게 아니라, 한번 지금 우리 구조와 맞는, 그리고 또 사람이 늘어난 만큼 어쨌든 초반보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1만 명이 넘는 당원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의제라고 하더라도 뭐 어떤 식의 형태의 대의제가 우리한테 더 적합할 거냐. 어쨌든 저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육체처럼 이렇게 성장하고 바뀌지 않으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옥죄거나 혹은 약간 여기도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조직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여전히, 정당으로 해서 녹색당에 맞는 조직 구조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저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은 어쨌든 아는 당원들이 답답해야 될 부분, 녹색당은 맨날 좋은 얘기는 다 하는데 다 뺏기더라. 녹색당이 탈핵도 외치고 기본소득도 외쳤는데 결국 다른 정당이 다 가져가더라. 근데 다 가져가더라도 맞는 얘기지만 냉정하게 얘기해보면 다 가져간 게 아니죠. 저희 것의 모토만 가져간 겁니다. 저희가 원하는 탈핵, 녹색당이 원하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그냥 기본소득과 탈핵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가져간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뺏겼다라고 한탄할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탈핵,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도 일종의 정도는 제도정치 속으로 저희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고, 선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제도정치로, 그러니까 선거는 그냥 단순하게 의원을 뽑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그 의원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선거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선거 이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원을 뽑게 된다면, 의원을 배출하게 된다면 우리는, 녹색당은 그 의원들과 어떤 식으로 활동할 거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 주요한 의제들을 관철시킬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결국 선거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조금 더 우리 식대로 주장하기 위한 방법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녹색당이 정당이라고 하는 틀을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 녹색당의 의제가 제대로 관철되지 못한 것은 사실은 녹색당이 아직 원내 정당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 지금 또 나름 저희가 5주년의 과제는, 그러면 녹색당이 제도정치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그것도 저는 시민들이 녹색당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색당 진짜 잘할 수 있을 거냐, 녹색당이 기존의 다른 정당이 해왔던 것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고, 그 지점들을 조금 더 저희가 분명하게 보여줘야 될 과제가 있다. 2018년 지방선거는 이제 두 번의 총선과 이제 한 번의 지방선거를 저희가 보냈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 맞이하는 지방선거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저는 녹색당이 이제는 한번 원내 정치로 진출할 때가 됐다. 그리고 녹색당이 정당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정당 정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또 시민들로부터 검증받을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정당이 꼭 영향력이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물론 뭐 좋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가치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드러난 모습이 꼭 좋다라고 해서 그것들이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밖으로 드러난 것만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내부의 역량이 얼마나 다져져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또 그런 역량이 다져지기 위해서는 녹색당이 서 있는 한국 정치의 지형을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에서는 투표율이 떨어지는 것들이 정당 정치의 위기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기성정치 입장에서 봐서는 투표율이 떨어지는 게 별로 위기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본인들의 기득권 체제가 더 강하게 다져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보다 훨씬 더 자기 조직표만 잘 관리해도 쉽게 당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은데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딱 한정된 표만 잘 조직할 수 있으면 계속 당선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역설을 낳는 겁니다. 투표율이 낮으면 실제로 오는 것들은 정당 정치 위기가 아니라 민주주의 위기가 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우리는 그런 정치적 무관심에 저희가 같이 동반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미흡하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있다. 그 정당을 지지하는 것들이 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저희 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정책을 알리고 그러면서 녹색당의 지지를 계속 조직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밖으로 녹색당은 좋은 정당이라고만 알려지면 정치적 지지가 확보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녹색당의 가장 뿌리는 당원들이기 때문에 당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녹색당의 가치와 지향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분들을 열심히 당원으로 가입시키시거나 아니면 저희를 지지하도록 조직할 때만 저는 녹색당이 정당으로서의 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